네, 안녕하세요. 순환기내과의 박진주입니다. 저는 오늘 고혈압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고지혈증을 넣었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만이라도 잘 공부하자 이런 취지로 고혈압만 준비하였습니다. 고혈압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시면은 30세 이상이 되면 한 10% 정도 고혈압 환자가 있고요. 40이 넘어가면 40%, 50이 넘어가면 50%, 60이 넘으면 60% 이런 식으로 환갑을 지나면은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혹시 고혈압 다 갖고 계시나요? 고혈압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꽤 많네요. 그럼 고혈압 있으신 분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근데 고혈압 앓고 계시는 분 중에서 자기가 증상을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이 고혈압이라는 게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든요. 근데 혈압이라는 거는 증상이 없는데 왜 치료를 해야 되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고혈압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기운 없어 목이 아프고 뒷골 땡긴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혈압이 220, 30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두통 같은 것도 생기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고혈압을 치료 안 해갖고 합병증이 진행을 하면은 이때는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있을 때는 흉통이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이 안 좋아진 심부전이 생겼을 때 호흡곤란, 기타 등등 여러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럼 치료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이 7배 정도 증가합니다. 굉장히 높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3배 정도 증가를 하고 심부전은 6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치료를 하셔야겠죠.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으면은 얼마나 좋아지냐는 건데요. 혈압을 10 정도 낮춘다. 나의 수축기 혈압이 170이었는데 160으로 낮추면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50% 정도 감소합니다.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심근경색 또는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거의 40%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 치료를 하면은 심부전도 낮추고 심근경색도 낮추고 뇌졸중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오기 전에 치료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동시대의 사람들인데요. 처칠이랑 러시아 스탈린,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영국 수상 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경색을 3번 앓았고 스탈린은 뇌출혈로 죽었고 루즈벨트는 2개 다 있었는데요. 1940년대에 그 나라의 수상인데 이 사람들은 왜 고혈압 치료를 안 받았을까? 는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있어도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수장인데 이런 분들도 고혈압 치료를 못 받고 다 돌아가셨어요. 합병증으로. 그러면 고혈압 치료를 못 받으면 또는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동맥경화증이라 그래서 혈관이 망가집니다. 이게 정상 혈관이라 그러면 이렇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혈관이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러면은 이런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죽상경화증이라고 경화반이 생기고요. 그래서 혈관이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날 여기 죽상경화반이 빵 터집니다. 여기 혈관에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정상은 동그랗고 매끈매끈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마지막에는 막히면은 혈관이 폐쇄가 되겠거든요. 그럼 피가 안 갑니다. 여기 정상 혈관을 보시면은 정말 깨끗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 다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리고 이게 탁 터지면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혈관이 막혀버린 피가 안 가는 것이고요. 이게
두 번째는 혈압이 너무 높으면은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막히면 어떤 병이 생기냐? 머리가에서 막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뇌졸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생기고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은 장님이 됩니다. 콩팥이 막히면은 신부전에서 투석한 사람 3분의 1이 고혈압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거고요. 다리로 가는 혈관, 말초혈관이 막혔을 때도 이제 다리를 걸거나 이럴 때 다리가 이제 아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사도 가능하고요. 첫 번째 중풍인데요. 뇌졸중이라 해서 중풍이 가운데 중자 써갖고 바람이 분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에 바람이 휙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생긴다 그래서 바람처럼 갑자기 온다 그래서 중풍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은 그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암으로 많이 죽는다 그러는데 잘 보면 심혈관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이 지금 1등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죽고요. 뭐 주변에도 분명히 한두 분은 계십니다. 중풍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딱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장애가 있습니다. 다리를 못 쓰다던가 팔을 못 쓰다던가 말을 못 하던거나 이렇게 되고요. 이게 생기는 원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 뇌가 죽는 병입니다. 뇌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 중풍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뇌경색, 뇌출혈 막 헷갈리잖아요.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이고요.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겁니다. 이게 치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둘 다 중풍으로 병원에 가지만은 치료가 다릅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죽상경화반이고요. 죽상경화반에서 커졌다 탁 터지면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뇌출혈은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잘 생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볼 때 뭐 나쁜 며느리가 또는 나쁜 사위가 들어와서 이놈이 우리 아들을 꼬셔 이러면서 시어머니께서 머리를 탁 잡고 하시는 게 혈압이 엄청 올라가면서 혈압이 이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정말 높으면은 뇌출혈이 생깁니다. 이게 15%가 뇌출혈이고요. 85%가 뇌경색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풍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혈관은 보통 한쪽만 막힙니다. 양쪽이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터지는 것도 한쪽 혈관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은 왼쪽 몸이 왼쪽으로 마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왼쪽 뇌가 망가지면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서 나오는 증상은 대부분 한쪽에만 있습니다. 갑자기 양쪽 다리에 힘이 없다, 양쪽 팔에 힘이 없다 이런 거는 뇌졸중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 다리가 힘이 없다, 감각이 둔하다, 한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갑자기 말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손해에서 이제 그 중풍이 오면 그러는데 어지럽습니다. 이게 손해라는 것이 우리의 동작을 컴퓨터처럼 슈퍼컴퓨터처럼 다 계산을 해주는 건데요. 손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지럽고 비틀비틀거리고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여기 시신경 쪽에 있는 곳인데 한쪽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빠지면은 망가지면은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보려고 그러면 오른쪽 신경은 왼쪽 봐야 되고 왼쪽도 이렇게 왼쪽 가야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복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국체가 두 개로 보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렇게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다가 탁 하면서 정말 두통이 심해지고 속이 울렁거린다. 이거는 혈관이 터졌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뭐 아들아 며느리야 내 오른쪽 팔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요. 119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119를 통해야 되고 스스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다가 또 중풍이 하나 더 와갖고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집에 뭐 문 잠겼다, 고양이가 도망갔다 이런 사람한테 119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119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119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환자인데요. 67세 남자, 고혈압에 특이병명이 없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오늘 병원 오시는 날 12시에 결혼식에 간다고 외출을 했는데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막 횡성수설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이럴 사람인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답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갖고 환자를 찾아와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뇌가 있고 여기가 허옇게 여기에 있는 게 피가 나온 겁니다. 뇌출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은 점점 커지면은 뇌를 밀어내면서 뇌가 뇌 두개골 안에서 짜부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떡을 머리를 열고 두개골을 열고 제거를 하는 수술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뇌출혈 환자가 있으면은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119를 통해서 병원에 오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뇌출혈이 정말 조금밖에 이렇게 크지 않고 정말 작게 경미하게 있다. 그러면은 기다립니다. 혈압만 조절하고 기다릴 수가 있지만 뇌출혈이 크다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량이 적을 때는 그냥 혈압 낮추고 약 주고 이러면서 기다릴 수가 있지만은 출혈량이 많으면은 이게 정말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있다. 그러면은 뇌경색 같은 건 혈관이 막히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초응급 상황입니다. 초응급 상황이고요. 뇌는 5분만 피가 안 가도 죽기 시작하거든요. 다리 같은 경우는 뭐 독사에 물렸다 그러면 다리 이렇게 꼭 허리띠나 이런 걸 딱 막고 있어도 24시간 정도는 피가 안 가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12시간 정도는. 근데 뇌는 5분 안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뇌졸중이 되면은 그래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뚫어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 병원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뚫는 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이. 그 다음에 뇌경색으로 막히는 거는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막히면 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머리 아프다 이러면은 누구한테 이게 뭐지? 자기가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주변 사람들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또 실수가 뭐냐면 동네 병원 가는 겁니다. 동네 병원 가서 한참 기다리다 이거 큰 거니까 가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동네 병원 가는데 한 30분 걸리고 거기서 한 30분 있다가 치료받고 오면은 이 1시간이라는 게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증상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119로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혈관이 잘 막히는 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막히면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정상 혈관에서 이런 죽상경화반이 생기고 이게 이제 혈압이 생기면 이게 확실히 잘 생기고요. 이렇게 빵 터지면서 혈관이 이제 완전히 막히는 건데요. 혈압이 높아지면은 심혈관으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혈압 115를 제일 낮은 걸로 봤을 때 135만 돼도 2배로 올라가고요. 수축기 혈압 155면 4배, 175면 8배,
195면 16배 증가합니다. 정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혈압 150인데 약 먹지 않고 나는 이제 이겨내 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치료 안 받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이제 관상동맥이 심장 혈관에 피를 주는 동맥인데 이런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면은 심장이 이제 죽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데가 딱 막혀버리면은 이 막혀버린 그 혈관 위치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색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막히면 이 정도가 죽겠지만은 이 혈관의 기시보 시작한 데가 막히면은 이게 다 죽습니다. 이런 분들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빨리 생기냐면은 뇌는 5분이면 게임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은 30분 정도 걸리면 이제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냐? 가슴이 아프면 오시면 되는데 가슴이 어떻게 아프면은 뻐근합니다. 이게 누가 짓누른다 그러고 무리하다, 답답하다. 마치 누가 위에 올라가서 가위에 눌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가슴은 보통 정중앙이 아픕니다. 앞가슴이 아프고 두 번째는 이 통증이 어깨나 목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흉통으로 오지 않고 배가 아픈 걸로 오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갔더니 심전도부터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배가 아픈 사람들의 10명 중 1명 조금 안 되게 심근경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이 놓칩니다. 놓치면 당연히 안 좋죠, 환자한테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술,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이러면서 우리 혈관을 정말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혔는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제 환자인데 41세 남자, 굉장히 젊은 분이죠. 41세. 6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흉통이 있었으나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 뭐 이래갖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게 간헐적으로 흉통이 있었던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죽상경화반이 터졌다가 뚫렸다가 쳐졌다 뚫리고 반복한 거예요. 그때 오셨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안 간 거죠.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증상이라는 게 한 번 딱 생겼을 때는 너무 무섭고 이런데 아무리 무서운 증상이라도 좋아지고 나서 한 번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지면 이게 우리 이제 덜 예민합니다. 그래갖고 좋아지려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흔히 말하는 위험한 사인이 있었는데 안 간 거죠. 근데 금일 오후 12시부터 흉통이 지속되어 응급실에 왔습니다. 너무 아파요. 정말 아프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혈관 조영술을 했더니 이게 오른쪽 혈관인데 보시는 것처럼 피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보면 쭉 피가 가고요. 원래 이렇게 큰 혈관이었는데 앞부분이 막힌 거였었고요. 이렇게 스텐트를 넣고 놓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치료가 다 된 거 아니냐인데요. 스텐트를 이게 이제 시술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막혔을 때랑 뚫리고 나면 이제 속시원하게 뚫렸는데 이 사이 시간 동안 이 심장 근육은 죽기 시작합니다. 30분이 되면 죽기 시작하고요. 일단 4시간 정도 되면 다 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6시부터 아팠는데 하루 꼭 참고 오시는 심근경색은 저희가 뚫어주지 않는 이유가 벌써 다 죽었기 때문에 뚫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텐트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텐트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풍선에 위에 올렸는데요. 음압을 쫙 걸면은 되게 얇아졌다, 용수처럼 얇아졌다가 이걸 딱 풀면은 이게 볼펜 스프링처럼 생겼잖아요. 풀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좁아진 데다가 탁 넣으면 확 늘어났는데요.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전에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 뭐 일하던 데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심장이 힘들어하는데 일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한 번 넣고 효과가 없으면 한 번 더 넣고 효과가 없으면 한 번 넣고 3번 정도 넣습니다. 10번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이걸 3번이라고 매는 거 3번 정도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요. 여기에 반응이 없었으면 계속 반응을 안 할 거기 때문에요. 다음 액션은 119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아마 이게 뭐 누군가 한번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신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 밤이건 낮이건 응급실 오자마자 한 20, 30분 지나면은 어딘가 끌고 가고 뚫고 오는데요. 저희 병원은 오시면 60분 안에 떨어뜨립니다. 병원에 딱 도착하고 뚫는데 60분 정도 걸리는 게 밤에 저희 뭐 직원들이 저희가 다 병원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환자 오면 바로 시작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럼 30분 안에 도착해서 한 60분에 다 뚫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흉통이 발생하고 얼마 만에 병원에 왔냐가 중요하거든요. 아파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자식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 아들아 딸아 내 가슴이 아픈데 어떡하니 이러면서 찾다가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이 가고 두 번째는 그냥 빨리 올게요 하면서 자녀분들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가 아이고 크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렸다가 응급실에 모시고 가는데 또 그 길도 또 엄청 막히겠죠. 그러면 시간을 다 까먹는 것이고요. 그래서 119로 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슴 아프니까 동네 병원 가는 겁니다. 동네 병원 가갖고 외래에서 한참 기다렸다가 또 진료받고 너무 점잖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꼭 참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 다 허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응급실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정말 우리 집에서 병 멀지도 않고 차도 안 막히거든요. 운전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게요. 하다가 간혹가다 부정맥 생기면서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돼요. 분당이나 근처에 수지 이런 데 사시면은 저희 병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꼭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 환자분은 중국에서 날라왔어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정말 위험한 거죠. 어떤 분들은 강원도에서 앰뷸런스 타고 우리 병원까지 왔어요. 문제가 이러면 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큰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큰 병원이 중요한 게 대학병원 끄시면 가시면 돼요. 내 집이 뭐 수원 거기면은 꼭 저희 분당에 안 오시면 나주대병원 가셔도 됩니다. 큰 병원 가시면 됩니다. 내 집이 저기 북쪽에 강원도면은 그 근처에 있는 원주 기독병원이나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이나 아니면은 강릉 아산병원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안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도 뭐 당연히 뭐 좀 더 잘하는 병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심장이 안 좋으면은 이게 신장도 안 좋아집니다. 그 심장이 안 좋으면 만성 심부전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유는 혈압이 높을 경우는 여기 이제 굉장히 높은 혈압을 계속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혈압 측정하실 때 한 200 정도 되면 굉장히 팔이 아프잖아요. 그쵸? 내가 200이면 200이란 힘으로 계속 혈관에서 망치로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으로 매번 심장이 뛸 때마다. 그러면 그걸 버티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는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혈관이 작아져 쭈글쭈글해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이러면 이제 투석을 하시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신장에서 망가지는 건 당뇨가 제일 많고 아까 제가 거의 한 30% 말씀드린 이게 대부분 다 같이 있거든요. 당뇨랑 고혈압을요. 굉장히 많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신장이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고요.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는 건 원래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딱 막히고 터지면은 이게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강아지 세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망막이 찢어져 버리면은 여기 있는데 찢어진 데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는 거예요. 혈압 측정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기가 있는데 저희는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하는 혈압 측정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싸고 멋져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완, 여기 팔에다 하는 혈압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뭐뭐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거나 화나고 이러면 혈압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요.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한 3, 4분 쉬다가 측정하는 혈압이 제일 정확한 혈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미국에서 혈압 기준이 막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140에 90입니다. 우리는 140에 90이고 미국 말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이걸 따라갈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140에 90 미만으로 낮추자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약을 잘 먹는 방법이 있고 식이요법을 쓰고 운동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게 제일 좋냐? 우선은 소금을 좀 적게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만 끊으셔도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5 정도 떨어지고요. 체중을 1kg 빼면 1 정도 떨어집니다. 10kg 빼면 10 떨어지고요. 술 끊으면 4, 운동하면 5 떨어지고 식이 조절하면 12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다 합치면 20 정도 떨어지는데요. 혈압약 하나가 10 떨어뜨립니다. 내가 혈압약은 3알을 먹는다. 그러면 이걸 잘 하면은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약 종류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4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 옆에 또 한 3~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약마다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이게 어쩔 때는 이게 많이 쓰자, 심장이 안 좋으면 이런 약제를 쓰자, 나이가 드시면 이런 약제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임신일 땐 쓰면 안 되고 천식선 쓰면 안 돼,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왜 누구는 저 약을 쓰고 나는 왜 이 약을 쓰냐,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질환을 고려해서 약을 처방해 드릴 겁니다. 약을 몇 개나 써야 되냐? 보통은 2개에서 3개 정도 사이에 씁니다. 2개 정도 쓰고 있고요. 요즘은 알약을 많이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복합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그 약이 센 복합제는 그 약에 5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알인데요. 죄송합니다. 약은 쪼매난 한 알인데 5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을 하나를 안 먹으면 5알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무섭죠. 5알 안 먹으면은 혈압이 120이 된 게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20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약을 2배로 올리면은 혈압이 2배로 떨어지지 않고 한 30%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약을 치료할 때 A란 약을 주고 거기서 반응이 없으면 A란 약을 조금 더 늘리고요. 거기서 반응이 없으면은 B란 약을 섞어서 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근데 나는 이 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A란 약을 용량을 2배, 3배, 4배로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